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최용진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연합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상생의 정치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북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있는데요. 취임 1년을 맞은 강북구 연정부지사를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TV로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정부지사 강덕구입니다. 네, 부지사님, 이제 경기도 연정이 이제 3년을 지나 만약 4년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2년은 경기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보셨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연정부지사로 1년을 보내셨는데, 예. 그동안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네들 삶이 하루하루가 다 바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네. 예. 이 연정부지사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나름대로 보람 있는 1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고 예. 열정을 갖고 행동하셨는데 생각하실 때 좀 이번에 지금 최대 현안은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안이라면. 현재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네. 우리 그 버스 준공영제 네. 그리고 우리 청년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죠. 그렇죠. 일하는 청년 시리즈죠. 또 하나가 이제 과격버스 준공영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언론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뭐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네. 그렇지만 그냥 방법에 대해서 입장차 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합리적으로 잘 지금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입장차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입장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 우리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금 좀 이 한정된 수요자라고 하면 그렇죠. 예, 우리 도의에서는 좀 수요자를 좀 더 늘리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좀 시기와 뭐 금액 포함해서 이걸 좀 더 다변화하자라는 예,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그렇죠. 서로 좀 합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어제가나 내부적으로 네네네. 우리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네네. 지금 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시기가 원래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 이렇게 좀 시작돼 있는데 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연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토론회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그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그 연정 토론회는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가 첫 번째 있었고요. 네. 이번이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네네. 연정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도와 도의회가 함께 시작을 한 건데 네네네.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좀 평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연정을 바라보는 입장 평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회나 예를 들면 집행부 이런 입장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인들이 연정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차로 하셨던 건 시민 토론회였고 예. 이번에 하신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기관들의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였죠? 그렇죠. 예, 예. 예. 내용이 어떤 게 나오셨죠? 큰 틀에서는 네네. 연정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연정의 가치가 다음에도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나름대로 좀 입장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좀 방법론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 도민과의 체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선 6기지만 민선 7기에도 경기도 연정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된 거였군요. 합의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연정의 가치 이 부분은 다음 우리 도지사가 누가 됐던 간에 그리고 또 의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됐던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협치의 정신은 계속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나름대로 뭐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연정부지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물론 뭐 좋다고 하시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는데 연정 잘 하고 있는 거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연정을 안 했다면 이런 전제가 그 전제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정치처럼 했다면 했다면 사실 지금 경기도의회가 128석입니다. 근데 우리 남경필 지사가 속한 정당인 바른정당의 의원분들은 10석입니다. 중앙이나 예를 들면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집행부와 의회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 파행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이 도정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장의 같은 편일 수 있는 정당 도의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의에서의 원활한 협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쨌거나 연정을 통해서 다른 당의 좋은 가치, 시대 정신에 맞는 가치, 이런 가치들을 도정에 담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거꾸로 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활임금 지원조례 같은 경우, 또 청년 구직 지원 제도 이런 경우는 연정을 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청년 구직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채택됐고 지방의 좋은 의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주요 과제로 채택된 게 여러 건 있는데 경기도의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들도 연정 과제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연정 전과 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좀 달라졌다? 그 보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양당의 다른 가치들이 연정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됐다라는 것, 그건 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의회가 각 당의 정파적 입장 떠나서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나름대로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큰 갈등 없이 도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288개 민생 정책 합의문을 우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연정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을 좀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형태를 보자면 항상 이제 집행부나 여당이 뭔가를 추진하고 야당 측은 반대하는 이런 좀 반목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상생의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생의 정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버스 우리 중공영제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 이 입장 차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입장 차를 합리적으로 지금 조율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게 저는 예를 들면 수기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예를 들면 이걸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답들을 찾아가는 것. 네네. 이것이 저는 새로운 형태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정을 계속 추진해오면서 주변에서 다들 이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정치 모델이다 이런 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도지사가 바른정당에도 보니까 연정이 좀 이게 불편해진 게 아니냐 이제는 뭐 조론을 해야 되는 거 관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한 네. 남경필 지사는 정치적인 사항 떠나서 네네네. 연정의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임기 끝날 때까지 연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전 양당 구조에서 이 3당 구조 다당제로 바뀌었지만 이 다당 구조 속에서도 연정의 가치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조론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연정의 본질에 대한 좀 이해가 약간 좀 부족한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좀 더 확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남 지사가 내년 물론 지방선거에 나오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차기 도지사가 남경필 지사가 아닌 다른 분이 오셨다. 연정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네. 저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권력을 나눠주고 권력을 내려놓는 게 무지 어렵잖아요. 그만큼 쉽지 어려운 일이 없죠. 예, 저는 예. 그런 부분에서 남경필 지사의 결단을 좀 크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음에 도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네. 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겠죠. 예, 더 뭐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면 내년에 그 지금 같은 구조, 예를 들면 집행부의 수장은 야당이 다른 당, 또 네. 의회 주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 또 다른 쪽 이렇게 양쪽이 다른 쪽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선 7기도 할 때는 게 아주 쉽게만은 이렇게 이렇게 청신호가 켜지는 건 아니겠을 수 있겠군요. 예, 저는 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연정의 가치는 구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누가 경기도의 도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됐든 간에 가치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남경필 지사가 권력을 놓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옆에 지켜보시니까 남경필 지사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남경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남경필 지사가 보수 정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보수 정당의 남경필 지사 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도 나름대로 좀 역할이 주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그냥 금수저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소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인간적인 부분에서 또 매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뭐 남경필 지사 정도 되면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정 부시로서 이제 남경필 지사랑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협의를 할 것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당연히 세다 보니까 소통이나 협의가 잘 되시나요? 어때요? 남경필 지사 나름의 원칙이 있지만 비교적 남경필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청하고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원칙과 자기 고집이 있지만 그 원칙과 고집 속에서 유연함 그리고 더 좋은 뭐 정책이나 가치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열린 마음. 네네네. 그게 남경필 지사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처음 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네. 왠지 뭐 이렇게 여당에 반대하는 무슨 그 반대 측당의
대수장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연정부사 하시면서는 가장 큰 목적이나 정치의 화두 그런 건 어떤 걸 갖고 연정부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연정부지사가 되는 순간 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고요. 예. 실제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전 도민입니다. 아, 네. 네, 전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민이고요. 그리고 연정도 결국 도민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는 게 연정의 가치고 연정의 부지사로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연정이 그 도민을 위한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러면 연합 정치를 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치라는 게 네, 네. 도덕을 지향해야 되지만 100% 도덕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말씀하시네요. 예를 들면 연정이라는 가치 속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네, 네, 네. 우리 집행부는 어쨌거나 남경필 지사가 생각하는 도정의 방향 속에서 고민하고 또 의회는 또 정파적 입장들이 있고 네, 또 네. 개별적인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고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좀 그 과정 속에서 또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또 네, 언론이 네.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더 큰 가치 앞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다. 더 큰 가치라는 건 도민. 도민이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결국 뭐 정치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명분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나름대로 그 원칙을 네, 네. 지키려고 그래도 큰 틀에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개헌입니다. 예. 특히 부지사께서는 의장 때부터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요. 네. 지금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저는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실적 상황은 전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내년에 지방선거랑 개헌을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개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국회에도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정파적 이해관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저는 뭐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파적 입장 떠나서 이제는 중앙 중심의 일방적 국가 시스템 갖고는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율성과 다양성을 우리 지방자치가 존중받을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바람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 그 사이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암초도, 보이지 않는 암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지방 분권형 아까 말씀하신 자치와 주민과 다양성과 자율성이 있는 이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방정치, 지방선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번 더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총선을 준비했고요. 지방선거를 그렇죠. 준비해본 예, 적 예, 없죠. 예. 근데 지방선거 시기가 되면 이름이 거론되죠. 네, 예. 네, 네. 한편으로는 부담되고, 한편으로는 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또 좀 마음이 무겁죠. 네.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뭐 제가 현재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어쨌거나 이제 그 뭐 권리당원이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부지사로 있어서 제가 권리당원을 한 명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예. 부지사로 계시는 동안은 예, 예, 네, 예, 네. 예.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민주당 당원이나 아니면 저는 유권자 분들이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한쪽으로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큰 틀에서 저는 시대 비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정부지사로서의 역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연정부지사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현재로는 네네. 연정부지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일단 현직에 굉장히 충실하겠다. 예. 그 다음에 시대적 뭐 부름이 있다면 그 다음은 준비는 내년에 다시 정리해보겠다. 그런 뭐 말씀이죠. 고민은 하겠지만 네네네. 현재로는 제일 중요한 건 연정부지사로의 역할을 잘하는 것. 최선을 다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예. 딴 일 볼 겨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원, 권리당원 결속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TV로드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 도정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정을 하기 위해서 남경필 지사와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연정을 통해서 도민에게 체감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상생의 정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연합정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고민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애정의 시선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